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태동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부터 1960년도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 시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경세포 하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그러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신경세포 하나를 우리가 모델링한 것을 로지스틱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즉, 신경세포 하나는 여기에 썸메이션 기호와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표시되고, 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그 신경세포 하나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들이고, 그 입력 신호들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웨이트 해당하는 가중치로 우리가 변형돼서 입력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 값들의 다양한 노드, 그 중에 하나는 항상 1이라는 숫자를 놓는데, 이거는 수학적인 그러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바이어스 유닛이라고 부르는 노드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주변의 입력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입력 신호는 세포로 들어오기 전에 이와 같이 가중치, 적절한 가중치로 곱해져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값들이 더해진 후에 액티베이션 함수, 즉 활성화 함수라는 걸 통해서 이 값이 출력이 될지 또는 출력이 안 나올지, 즉 이 세포가 반응할지 반응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자, 이 수학적인 모델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지금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로 그린 거지, 실제로는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즉 숫자들이 들어와서 결과값으로 숫자 하나가 나오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수식으로 쓰면 이와 같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x1부터 xm이라는 m개의 입력값이 들어올 건데, 각각 들어오기 전에 w1, w2, wm이라는 해당 가중치 값이 곱해진 후에 더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1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값이 그 웨이트 값 w0만 우리가 그 덧셈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wi 곱하기 xi에서 i는 0부터 m까지 전체는 m 플러스 1개겠죠. 그 m 플러스 1개 항을 그냥 덧셈을 해주는 값이 요 세포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세포체 안으로 들어오는 값을 우리가 그 기호 g라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g 값이 들어와서 반응을 할지 반응 안 할지만 결정해주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가장 간단하게는 그 당시에는 임계함수 또는 계단함수라고 그래서 0 또는 1 값만 나오는, 즉 이 g 값이 들어왔을 때 g 값이 0보다 작으면 0의 값을, 0보다 크면 1의 값을 갖는, 즉 세포가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값,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출력해주는 활성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소개된 그런 함수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계단 함수는 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변하는 0에서 1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1 또는 0의 값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변화하는 그 경계 그 부분이 좀 스무드한 함수,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고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즉 g 값이 여기에 오면은 g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그 0에 가깝기 때문에 1분의 1에서 1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게 그 굉장히 큰 값을 갖기 때문에 1 나누기 굉장히 큰 값은 0에 가깝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만 봐도 한 6 정도만 돼도 입력값이 1의 값을 갖고요. 출력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6 정도만 돼도 벌써 0.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이에서도 0과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로지스틱 유닛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인공신경망 태동기에 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은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 논리 연산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금 AND 또는 OR 또는 NOT이라는 연산을 할 건데요. AND 연산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ND 연산은 뭡니까? 입력값이 참과 거짓이 들어오는데 둘 다 참일 때만, 보통 참 거짓을 수학에서는 0 또는 1로 표시하거든요. 1이 참이고 0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둘 다 1이면 참 and 참이면 값이 참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나오는 것을 and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and 연산이 이 뉴런 하나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요와 같은 아주 단순한 뉴런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노드는 바이어스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1이라고 되어 있는, 즉 두 개의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참 거짓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즉 x1, x2라는 값이 1 또는 0 값을 가지는 겁니다. 얘가 1 가질 수 있고 0일 수 있고요. 얘도 1 가질 수 있고 0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00, 01, 10, 10 들어있는 거고요. 그 결과값이 y가 1 또는 0이 나와야 되는데 AND 연산이 되려면 이 W0, W1, W2가 특별한 값을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0를 마이너스 30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W1을 20이라고 주고요. W2를 20이라고 줘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둘 다 0인 값이 들어왔을 때는 상상해 볼까요?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이거 곱해줘봤자 다 0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즉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이 들어올 겁니다. 즉 그 g 값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썸메이션 값이 마이너스 30 값인데 마이너스 30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부러 그려놨는데요. 왼쪽으로 쭉 가서 마이너스 30이면 당연히 0인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 x1이 x2인가요? x2만 1인 값을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만 0일 거고 마이너스 3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무슨 값을 갖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또 0이네요. 이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이고 얘가 0이래도 결과값을 보니까 둘 다 참일 경우만 1이 값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거짓이면 0 있는 값이 나옵니다. 즉 뉴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AND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중치가 마이너스 30, 20, 20 정도의 이 비율로 주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능할까요? 자, 다음에는 OR 연산을 한번 가능한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OR 연산이 어떤 연산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OR 연산은 둘 중에 x1과 x2 두 개의 입력값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입니다. 자, 그게 가능한가 볼까요?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뉴런인데 웨이팅만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바이어스 유닛에 연결된 웨이트를 마이너스 10으로 좀 줄였고요. 나머지는 두 개 똑같이 놔뒀네요. 20, 20.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둘 다 0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0이고 0이면은 0 곱하기 20, 0 곱하기 20에서 다 0이고 첫 번째 것만 나오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 결과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0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의 값을 줘볼까요? 마이너스 10, 20, 플러스 10이네요. 얘는 0일 테니까요. 그럼 플러스 10이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1인 값을 갖네요. 둘 다 1이면은 4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30이고 답이 1이겠네요. 당연히. 즉 0, 1, 1, 1 가중치 값이 마이너스 10, 20, 20이면은 OR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또 알아낸 겁니다. 낫 연산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즉 낫 연산은 더 간단하죠. 입력값은 하나뿐이 없을 겁니다. 1이 들어올 땐 0으로 0이 들어올 땐 1로 만들어주면 되죠. 10 마이너스 20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10이니까 0이 들어갔는데 그 시그모이드 10의 함수는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1인 값을 가질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그 1인 값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20 때문에 10이 없어져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즉 0이 돼서 거꾸로 0이면 1, 1이면 0. 즉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알았던 건데요. 이 뉴런 하나만 가지고서, 즉 세포 하나만 모델링 했는데 가중치만 적절히 바꿔주면 어떤 그 뉴런은 엔드 연산을 수행하고, 어떤 뉴런은 오화 연산을 수행하고, 어떤 뉴런은 낫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우리가 모든 복잡한 연산들은 이와 같은 간단한 논리 연산의 어떤 그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가능할 거라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때만 해도 그게 말하자면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엔드 연산과 낫 연산과 오화 연산으로 그 뉴런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푼 것은 논리 연산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선형 분류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로지스틱 유닛은 알고 보면 논리 유닛 하나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그 데이터 값들을 선형 분리하는 건데, 그 얘기가 그 무슨 의미인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인풋 레이어에 1, x1, x2가 주어지고요. 아웃풋 레이어에 그 y값 하나만 주어지고 가중치는 3개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뉴런으로 할 수 있는 연산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풀어서 써보면 W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 자, 요 수식은 사실은 그 X1과 X2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어떤 평면, 2차원 평면상의 그런 직선 공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직선 공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어떤 값은 0보다 0에 가깝고 또 어떤 값은 1의 값을 갖게 돼요. 즉 0 또는 1의 값을 갖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수식이 나타내는, 이건 직선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x1과 x2로 이루어지는 이 직선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 윗부분은 1의 값을, 그 아랫부분은 0의 값을 갖도록 해주는 이런 함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식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이 수식이 그 선의 직선 방정식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 y절편이 w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요 그 직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이너스 w2 over w1. 왜냐하면은 이게 x2에 x1에 곱해지고 x2에 곱해지고 그렇겠죠? 거꾸로인가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w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는 0이라는 이런 직선 방정식이기 때문에 x1에 대해서, 그러니까 x2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w2 x2는 마이너스 w1 x1 마이너스 w0,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w2 w1 x1 빼기 w2분의 w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는 이게 아니라 기울기는 마이너스 w2분의 w1이라는 기울기를 주어지겠네요. 당연히 이 부분은 y절편이니까 w0가 될 겁니다. 즉, 이 직선을 따라서, 즉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든 간에 어떤 그 데이터들이 이쪽에는 그 포지티브한 값, 그 참외값,
또는 거짓값이 여기에 주어질 때는 또 거짓값이 주어진다면 요 경계선을 찾는 것이 우리가 그 뉴런이 하는 일이고, 그 경계선은 바로 W0, W1, W2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and, or와 not 연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이번에는 exclusive or와 또는 exclusive nor라는 연산, 똑같은 그런 똑같다기보다는 유사한 그런 연산인데요. 한번 exclusive or와 연산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능하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요 연산은 exclusive OR 연산입니다. exclusive OR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입력값 x1과 x2가 둘 다 exclusive NOR 연산이네요. 죄송합니다. 둘 다 그 거짓이면 참이 되고, 둘 다 참이면 참. 그 중에 한 개만 그 참이면 결과값이 거짓이 되는 그런 것을 exclusive NOR 연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산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위에 있는 세 개의 셀을 한번 뉴런 소위 로지스틱 유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닛이에요. 일부러 색깔을 준 거는 구분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한 거고, AND 연산입니다. 마이너스 30, 20, 20을 주면은 아마 기억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x1과 x2가 참과 거짓이 들어올 때 얘는 AND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즉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고, 아니면은 항상 0을 주는 연산이고요. 얘는 그 NAND 연산이라 그래서 AND 대신에 요 앞에 값이 not을 붙였을 때의 그 AND 연산인데요. 그것은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을 주면은 그 연산이 NAND 연산으로 수행이 됩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AND 연산은 그 AND의 거꾸로예요. 즉 둘 다 0일 때만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그 true면은 0이 되는 그 false가 되는 연산인데, 직접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OR 연산 마이너스 10, 20, 20이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안 그러면 다 false인 연산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셀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기억해 보세요. 즉 입력은 똑같은데 두 개의 참 거짓이 들어오는데, AND 연산을 출력으로 하는 노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NAND, not AND 연산을 출력으로 하는 노드 하나가 있고, 그 결과값을 입력, 결국에는 참거짓이 나올 테니까요. 그것을 입력으로 하는 OR 연산, 초록색 연산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exclusive NOR 연산을 한 겁니다. 즉 둘 다 같은 그러한 소위 로직값, 그러니까 논리값일 때만 참이고, 서로 다른 값이 들어오면은 그 거짓인 이런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과연 이렇게 그 구성을 하면 된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 두 연산,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값을 또 다른 뉴런의 입력값으로 쓰는 이런 것을 다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층 구조를 쓰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ND 연산은 당연히 이렇든 그 결정 경계 하나를 우리가 찾아서 그 경계를 통해서 경계 위쪽은 참, 경계 아래쪽은 거짓, 즉 경계를 통해서 그 분류를 수행한 거고요. 그 경계선의 위치만 좀 바꾼 겁니다. OR 연산은. 자, 그런데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2차원 공간상에 그 우리가 그 분류해야 되는, 나누어야 되는 그 경계가 직선 하나로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빨강색이 그
true일 경우인데 그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선으로 나누려면 결국에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야지만 그 직선 사이에 있으면은 참, 직선 바깥에 있으면 거짓.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낸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닛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 갖고는 안 되고 멀티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복잡한 문제, 즉 엑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풀고자 하면은, 즉 인풋 레이어와 출력층 사이에 즉 어떤 또 다른 레이어 하나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익스클루시브 오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설명했는데 그때 이렇게 찾아졌죠. 이거는 그 임의로 계산을 우리가 한번 그 직관적으로 찾아본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에 이와 같이 그 두 개 층이 그 입력층 다음에 두 개 층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 와이어들의 연결 그 선에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위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말하자면 연구가 그 중단이 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